이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쨌든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운을 또 오래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긴 하니까 재물운을 또 하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재물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컨텐츠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했지만 뼈를 때리는 느낌의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 날림으로 한 것 같지만 상당히 밀도가 있으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연애인지 재물운인지 뭔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구성하고 짠 시간은 한 8분 정도 8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간 것 같긴 해서 너무 성의가 없나 싶지만 상당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한 재물운, 부자 되는 방법, 재물운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인기 없으면 다음에 뭐하냐, 연애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 날로 먹는 법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무튼 재물운이란 무엇인가? 자, 저는 재물복이 있나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뭐 무물보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 근데 재물복을 보려면 먼저 자산과 소득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자산이 많다, 부자다. 능력이 높다, 능력자다. 사실 자산이 많으려면 능력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소득을 많이 높여놔야 되죠. 금수저를 제외하고서는 자산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은 소득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자산이 많은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소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분야의 최고 수준이면 얼마 정도를 볼까요? 보통 중견기업 부장급 연봉이 한 1억 정도, 그리고 어떤 뭐 대기업들에서 보통 우리가 평균 연봉 하면 1억 좀 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부장급보다 위인 사람과 이제 일반 사원들의 평균치를 냈었을 때가 많이 나오면 한 1억 정도 가까이 붙어서 나오죠. 세금 떼면은 연에 한 7천에서 8천 정도 나오는 거고, 월에 한 600에서 650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임원이 보통 연봉 10억 정도 나오죠. 대기업 정도 기준을 하면은. 중견기업들은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은 뭐 10억보다는 좀 더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통 연봉 10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세후로는 6억 원짜리가 나오고 월 한 5천 정도 나와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냐 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폭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한 15% 정도를 떼고, 8,800 이하일 때 24% 정도 떼고, 1억 5천일 때 한 35%, 3억일 때 38%, 5억이 넘어가면 한 40% 정도를 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월 2천에서 3천 정도 소득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실수령 2천만 원 정도가 됐었을 때가 연봉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달 가능한 수준이 최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벌었을 때, 이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느냐,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에요. 예, 보면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25년 기준으로 하면은 PIR이 한 1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7억에서 8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 연봉을 일반적으로 내가 높여서 받았었을 때, 성장했었을 때 살 수 있는 자산의 크기가 7억에서 8억 정도인 거죠. 근데 연봉이 4억에서 월 2천 정도 소득이면 어떻게 될까? PIR이 11이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4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 가능한 수준입니다. 45억짜리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다 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25평이 현재 약 30억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 이것저것 하면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인원 한남 같은 곳에 살고 싶다, GD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싶다,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목표로 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대 이상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세력도 있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성공했을 때, 대단히 운이 좋았을 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냐면,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재물운이 언제 좋아지나요? 제가 재물복이 있나요?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어느 정도가 부자냐,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단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막연한 인생 역전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다. 나인원 한남에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아무런 노력 없이 나인원 한남에 사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하면 인생이 다 바뀔 것처럼. 하지만 냉정하게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소득을 높여야 되고, 그 소득을 높였을 때 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해드리는 이 진실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불편하겠지만, 이 진실을 인정하고 빨간 약을 먹었을 때 우리는 부자의 길을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간 약을 먹고 이 단계를 갈 건지, 빨간 약을 안 먹고 그냥 망상 속에 있는 나인원 한남에 있는 남친을 찾아다닐지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25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2천만 원까지의 소득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나는 월 2천만 원까지만 벌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합의를 봐야 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하실 거예요? 월 2천 벌고 싶으신가요? 합의하셨기 때문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천만 원 현실적으로 혼자 벌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월 소득을 1,000만 원까지 낮춰드릴 수가 있어요. 조건은 내가 결혼 후 맞벌이를 해서 나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 1+1으로 2천만 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갈 수 있습니다. 반포에. 저는 여러분들이 난 연애를 하기 싫다, 결혼을 하기 싫다, 결혼 잘 모르겠다,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1+1으로 벌어줄 사람, 나와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했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한 200에서 300 정도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2배가 늘면 효과는 사실은 3배,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월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어떤 게 나가겠어요? 월세 50만 원, 뭐 식비 한 30만 원, 물론 더 나가겠지. 식비 많이 나가시잖아요. 배민 같은 거 시켜 드시고 뭐 이렇게 VIP도 되시고 하니까. 그 뭐 통신, 그다음에 인터넷비, OTT도 온갖 걸 다 하시잖아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스포티파이, 뭐 온갖 걸 다 하시잖아요. 공과금 20만 원이 그냥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보험비, 개인 용돈 이것저것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하면 그냥 150만 원이 넘어가요. 남은 돈이 얼마죠? 150만 원. 그러면 이 150만 원 모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800만 원. 10년 모으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우리 목표는 어디라고 했죠? 반포는 들어가야 된다. 반포 지금 얼마? 작은 평수가 40억. 근데 10년 모았는데 1.8억 어떻게 모아요? 이거를 10년 모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처음엔 300만 원 벌었을 때 이것밖에 안 모였는데 월 600만 원 소득일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월세 50 내고 식비 30 내고 이렇게 150만 원 정도 나갔을 때 450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면 1년에 5,400만 원이고 10년이면 5억 4천 원이 되는 거죠. 소득은 2배 늘어났는데 자산 형성 효과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 소득 2배일 때. 그러면은 내 소득이 3배가 됐을 때는 어떻겠어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5천만 원만 더 있어도 투자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우리가 10년을 모아서 1억 8천 정도의 CD를 모았어요. 근데 그걸로 갭 투자를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내 손에 5억 4천만 원 있다면 서울 중상급지도 갭 투자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득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들어보면 사주 컨텐츠입니다. 재테크 컨텐츠가 아니에요. 듣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소득을 2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간단한 방법 뭐가 있죠? 남들보다 2배 더 일을 하면 돼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직업 하나로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9 to 6로 일을 하면 8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휴식시간, 뭐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나오죠.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 사용했죠. 그럼 내가 투잡으로 8시간 정도를 더 사용한다고 치면 소득이 2배 정도가 되겠죠. 내가 비슷한 노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아, 평일 너무 힘들어요. 평일에 투잡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말에 하면 됩니다. 주말은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평일에 일을 하던 주말에 일은 하던 해서 내가 이 투잡을 유지할 수 있다면 소득은 기존보다 오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자, 내가 투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강행군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주를 백날 봐서 재물운이 있나요 없나요는 아무 쓸모가 없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대단히 도움이 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어떤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주를 봐서 막 재물운이 있어요 없어요는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릴 거예요. 투잡을 내가 지속할 수 있냐, 내가 투잡을 할 생각이 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주에서 근 또는 인성으로 내가 생을 받던지 내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근이든 인성이든 뭔가 생을 받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없으면 나는 다른 일을 할 힘이 없어.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투잡 못해요. 2배로 늘릴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근이 있던지 인성의 생을 받았다? 아,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뭐라도 좀 해야겠는데? 내가 소득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걸 갖추면 내가 특정한 상황이 왔었을 때 과감하게 실행을 해서 다른 잡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없으니까 난 소득을 못 늘려? 인생 조졌네? 아니죠. 다음이 또 있어요. 항상 사주에서 하나가 안 되면 다음이 있습니다. 자, 천간에 비견이 있거나 일간이 합의되면 또 돼요. 이건 나는 할 능력은 안 되고 체력은 안 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근로소득 이상 뭔가를 벌고 싶어는 들어가요. 마음이 있어요. 내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안 돼? 자,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오행에서 수, 화가 혼재되거나 금, 목이 혼재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기운이 순환을 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봄생이면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토생금 운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여름생이면 겨울에 금생수운 같은 상반된 기운이 와야 돼요. 그럼 하고 싶어져요. 살면서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돈이 더 필요해져요. 이 정반대 운이 언제 오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 학비를 내야 될 때쯤 이 운이 항상 와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소득을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2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단식들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주는 개별적인 작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순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단식 부분 단식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인 거고, 사실은 이러한 기운들이 내 사주에 시의적절하게 딱 달라붙었을 때 투잡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또 있죠. 자, 일단 일을 2배로 많이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 이거 너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출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보다, 내가 일을 2배를 해서 힘드냐 보다, 나라는 사람이 얼만큼 대체하기 어려운가,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하루가 24시간인데 10시간 10시간 2번을 일을 하면 2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난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안 할래요. 하이드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여러분이 특출나지는 방법이 또 있어요. 당연히 직업을 2개를 하는 것도 희소해요. 왜냐면은 하나를 하는 것보단 2개가 당연히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희소하죠.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방법은 한 가지 직업을 적당히 하거나 적당한 일을 2가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의 직업군이더라도 그 직업군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2가지 이상의 직업들을 가지면서 이 각각의 것들을 굉장히 희소한 레벨로 유지할 수 있다면은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의 반드시 높은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해지는 법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한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 소득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30세에서 60세 사이 구간이 이렇게 흑자 구간인 거죠. 사주로 보면은 3, 4대운에서 6, 7대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소득을 높여서 최대한의 흑자
흑자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근데 어릴 때도 적자, 20살 때도 적자, 30살 때도 적자, 40살 때도 적자, 계속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쓴다? 이러면 안 돼요. 아껴야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내가 최대치를 아껴서 이 나이 구간에는 쥐어짜서 알뜰살뜰하게 최대한 흑자를 낸다는 여기까지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안 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언제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언제 부동산 운이 들어오나요? 언제 부자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여기서 흑자가 안 나면 아예 의미가 없어. 우리는 흑수저예요. 부자 부모님의 유산이나 누가 물려주거나 하는 로또를 제외하면 우리가 노동해서 아껴서 모으는 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소득 구간에 빨리 총 소득을 높여두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언제겠어요?